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몇 주 전 러브버그가 큰 이슈였습니다. 계양산에 많다던데 거기 가면 러브버그와 유튜버들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름 유튜버인데 한번 가볼까 생각했었지만 참았습니다. 그 벌레는 정말 짝짓기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달리는 자동차에 붙어 있어도 사람이 떼어내려고 해도 짝짓기 중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정말 교미와 유전자 전달에 최적화되어 있는 생물인 것 같습니다. 이 벌레뿐만 아니라 많은 생물들이 짝짓기 경쟁을 합니다. 생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려고 하고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본능입니다. 저도 나이 들어서도 제 편이 될 수 있는 함께할 사람을 구하겠다거나 하는 고상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열심히 해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오묘한 자연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유전자를 남기는 데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찰스 다윈이 이야기했듯 나약하거나 덜 매력적인 개체들은 경쟁에서 밀려 사라지고 오직 강하고 선택된 개체들만이 후대에 자신 그리고 선조들의 흔적을 계속 남기게 되겠지요. 그렇게 우수한 유전자만이 후대에 전파될 것입니다. 러브버그 영상을 봤습니다. 계양산 위에서 대부분의 벌레들이 외롭지 않게 커플로 붙어서 날아다닙니다. 와글와글한 커플들 사이로 불쌍한 솔로 벌레들도 조금씩 보입니다. 기운이 떨어진 듯 바들바들 떨고 느리고 더듬이도 너덜너덜해진 불쌍한 모습. 그 벌레도 나름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른 벌레들과의 경쟁에서 여러 번 밀려 버렸습니다. 수명은 한정되어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짝짓기 시기가 끝나버리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이제는 신체적으로 전성기도 지나서 늙어가며 매력이 없어지고 겉보기에도 볼품이 없어지는 불쌍한 힘없는 그 벌레. 주변 커플 벌레들이 말합니다. 운동 좀 해. 연애 코칭 유튜브도 좀 봐. 스타일도 좀 바꿔봐. 한심하다. 제발 노력 좀 해라. 그 벌레는 알겠다고 바뀌어 보겠다고 나름대로 노력해봤지만 공부를 한다고 누구나 다 서울대를 갈 수 없듯 노력을 하다가도 우울함과 조바심 때문에 멘탈이 자꾸 무너집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돌아보니 저쪽에 그 벌레를 닮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불쌍한 암컷벌레가 보입니다. 쳐다보니 그 암컷벌레도 이쪽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 못생기고 초라한 암컷벌레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눈을 찔러도 도저히 짝짓기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고민하다 이 악물고 돌아섭니다. 그걸 보고 주변 커플 벌레들이 비웃듯 말합니다. 다 늙어서 따지는 건 더럽게 많네. 네 멀꼬를 좀 봐. 외모 좀 따지지 말고 그마저도 결혼 못하기 전에 적당히 괜찮다 싶으면 그냥 좀 가라. 한심하다 정말. 못생긴 그 벌레는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에 속으로는 따지고 싶습니다. 그럼 니네들은 외모 안 따지고 적당히 아쉽게 결혼했냐? 남의 인생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커플 벌레들의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고를 때가 아니라는 말이 맞죠. 근데 그렇다고 그냥 아무하고나 하기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또 짝을 고르는 모습을 보이면 또 남들에게는 한심한 솔로 러브버그로 보이겠죠. 못생긴 그 벌레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자초한 일이란 것을 알기에 그 한심하다는 주변의 백폭을 듣고 울분을 삼키며 한숨을 쉴 뿐입니다. 못생긴 그 벌레는 마음속으로 주변에 암컷이 적은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진정한 인연이 닿지 않는 운을 탓하기도 합니다. 왜 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암컷에게 많이 들이대봤다고 돈도 시간도 많이 썼다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자신은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어도 그 벌레가 이룬 것은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는 그저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눈만 한없이 높아 결혼을 하지 못한 불만만 가득한 늙고 초라한 벌레 녀석일 뿐입니다. 주변을 돌아봤는데 이번에는 쌩쌩하고 괜찮은 윤기가 돌고 하체가 통통한 암컷 벌레를 봅니다. 필사적으로 다가가 구애의 춤을 춰봅니다. 그러나 역시 인기가 많은 암컷 벌레는 그 초라한 벌레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곧 키도 크고 윤기가 도는 멋있는 수컷 벌레가 날아왔고 짝짓기를 하고 행복의 비행을 하러 날아오릅니다. 우울한 표정으로 그 벌레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못생긴 벌레는 이제 지쳤습니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즐거운 그 계양산에서 그 늙고 초라한 벌레는 온갖 수모를 겪고 한심하다는 비아냥 섞인 이야기를 들어가며 지치지 않은 척 당당한 척을 하며 인생을 함께할 암컷 벌레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 벌레가 경쟁에서 밀려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는 저를 향해 주변 사람들은 차라리 여사친을 만나보면 어때? 스타일 조언도 해주고 여자 심리는 여자들이 잘 알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사친은 되도록이면 잘 만들지 않는 편입니다. 여사친 이야기가 나오니 갑자기 생각나는 한 여자분이 있네요. 오늘도 가볍게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30대 초중반, 처음 스카이피플을 시작할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동갑 여자에게 오케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떤 분일지 궁금해서 용기 내봅니다. 괜찮으시면 만나 뵙고 밥 한번 먹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희고 귀여우면서 살짝 통통하면서도 볼륨감이 있는 사람. 직업은 중소기업 경리였습니다.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오케이 수락을 했었죠. 바로 광화문의 한 파스타집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 프사기가 아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하체 통통한 분위기에 볼륨감 있는 몸매, 그리고 굉장히 흰 피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죠. 연어씨 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서 신기하네요. 크크. 집에서도 맨날 책 읽는 거 아니에요? 크크. 예전에 스피 소개팅을 좀 했는데 글쎄 그 남자가 와인 먹자고 하더니 술 많이 먹고는 첫 만남에 바로 손잡자 하고 2차를 제 집 앞에서 하자고 자꾸 집 쪽으로 같이 택시 타고 가자는 거예요. 바로 뿌리치고 도망 나와서 택시 타고 차단했어요. 크크. 어제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어떤 남자가 따라와서 자기가 용기 냈다고 번호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키가 거의 나만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너무 민망해서 유부녀라고 하고 죄송하다 하면서 뛰어갔어요. 용기는 쓸데없이 왜 내가 지고 크크. 말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습니다. 대화 주제를 거의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녀는 학교, 회사 주변 사람들의 연애 뒷담화, 동생 얘기, 그동안 자기에게 찝쩍거렸던 남자들 얘기를 저에게 공유해주며 2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 빼고는 일방적인 소통에 가깝긴 했습니다. 제 관심사나 생각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해서 조금 어벙벙하긴 했지만 그래도 스타일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그렇게 내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그린라이트가 아닐까 하여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서 카톡을 했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는 얘기 또 듣고 싶어요. 그녀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 귀엽고 몸매도 좋았는데 아쉽군. 더 이상 붙잡진 않았고 다시 어플로 들어가서 15일 무한 매칭권을 결제해서 따발총처럼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크크. 연어씨 뭐해요? 잘 있어요? 그녀였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이 왔네요. 네, 잘 있어요. 땡땡님도 잘 지냈죠? 그럼 우리 같은 나이인데 반말하는 게 어떨까? 말을 놓자마자 나 오늘 고민이 좀 있는데 혹시 들어줄 수 있어? 전화 좀 할까? 내 옆자리에 3년 동안 같이 일했던 여자 선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성격이 너무 이상해. 맨날 탕비실로 날 불러서 나한테 행동거지 조심하라고 하고. 근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인기가 많은 게 꼴보기 싫어서 그랬던 거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잘못 있는 것처럼 이간질해서 어쩌고. 30분 정도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고민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잘한다는 평을 듣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욕해주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도 했습니다.
진짜 그 선배 나쁜 년이지?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니까. 아, 이제 잘 준비해야겠다. 연어도 얼른 잘 자. 이렇게 매일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한 3번 정도 통화를 하며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의 목소리가 귀여워서 듣는 것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어야, 나 엑셀 데이터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선배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보니까 제조사랑 공급 지점, 가격, 할인가 같은 걸 일일이 손으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윗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표가 너무 많은데 그냥 수동으로 하다 보니 속도가 안 났던 거죠. 한번 점수를 따볼까? 어려움을 겪는 그녀를 위해 엑셀 파일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배웠던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 그녀 회사의 데이터를 알기 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계산했었는데 업무 시간을 확 줄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르네. 연어는 진짜 매력이 넘친다. 고마워. 그 회사 사람들 중에 과연 엑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여튼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점수를 딴 김에 땡땡아, 이번 주말에 점심이나 한번 먹을까? 가볍게 두 번째 만남을 제안했고 그녀는 수락했습니다. 종로의 한 돈가스 집에서 연어야, 만들어준 양식 덕분에 윗사람한테 칭찬받았어. 나 미워하던 선배도 꼼짝 못하더라. 정말 고마워. 저를 칭찬하는 그녀. 아니야. 잘 해결됐다니 다행이야. 그녀가 입고 온 하늘하늘한 원피스가 눈에 띕니다. 오늘 옷 예쁘게 입고 왔네. 피부가 하얘서 그런지 잘 어울린다. 크크, 그냥 집에 있는 거 입고 왔어. 나름 두 번째 만남이니 상대방에 대한 외모 칭찬을 하며 제가 관심 있다는 것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대에서 35,000원입니다. 슬쩍 뒤로 물러서는 그녀. 티는 안 냈지만 솔직히 제가 일을 도와줬으니 그녀가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격이 덜 나가는 돈가스 집에서 먹자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섰고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어서 카페에서 내가 예전에 건물주를 만났었어. 그 남자는 나를 정말 애기처럼 대해주더라. 보고 싶을 때 데리러 오고 콜택시 불러주고 호캉스 하라고 방 잡아주고 먹고 싶은 거 있다 하면 계좌이체 해주고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 그래서 결혼도 생각했어. 근데 우리 부모님이랑 만나 뵙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거야. 그 사람 죽은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할 뻔했다니까. 역시 회피형은 별로야. 그래서 그놈이 잠수 탄 그날 그 사람이랑 많이 갔던 압구정 바에 가서 울면서 혼자 칵테일 마시고 있었어. 근데 옆 테이블에서 키 한 180 정도 되는 수트 입은 사람이 오더니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제가 술값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받으시겠어요? 기분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몇백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을 백화점에서 사왔다면서 주는 거야. 깜짝 놀랐지. 관심은 생겼는데 너무 가볍게 보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튕겼었지. 크크. 헤어진 그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던 과정 등등 또다시 많은 썰들을 저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남자 얘기랑 주변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저에게는 기억이 나네요. 예쁜 여자들은 정말 별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경쟁이 치열하구나 생각이 들었죠.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니 놀랐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워낙 제 스타일이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의 외모나 성격 칭찬을 하면서 제가 관심 있다는 것을 조금씩 어필해봤습니다. 땡땡이가 목소리도 좋고 성격도 밝으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그녀가 얘기를 할 때마다 그녀의 외모나 성격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외모 칭찬을 또 하자 그녀가 물어봅니다. 오늘 자꾸만 내 인상이 좋아 보인다고 하고 선해 보인다고 하고 내 칭찬을 많이 해주네. 크크. 연어는 나랑 왜 연락하고 만나는 거야? 너랑 얘기하면서 편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당연히 이성적인 호감도 있어서 만나는 거지. 그래? 크크.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너가 카톡에 친구 구한다라고 써놓지 않았어? 난 그래서 너한테 카톡한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녀랑 매칭될 당시 카톡 남긴 말에 친구 구해요 라고 써놓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써놓은 의미는 저와 함께할 인연, 평생 친구를 구한다 라는 의미로 써놓은 거긴 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긴 말을 트집 잡은 것입니다. 제가 회로가 고장나서 어버버 하자 우리가 나눈 대화들 중에서 이성적인 느낌이 드는 대화들이 있었나? 남자 입장에서 이런 대화를 하고 날 이성으로 생각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니 신기하네. 아니 그냥 진짜 궁금해서 그래. 크크. 일침을 날리며 웃으며 선을 딱 긋는 그녀. 그래요. 뭐 친구 좋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민을 다 받아주고 공감하며 에너지를 쏟았고 그녀의 일까지 솔선수범하여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을 딱 그으니 의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순수하게 그녀의 고민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착한 기부천사였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지만 제가 순수하지 않아서 착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런 저를 앞에 두고 이야기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며 저에게 공감이나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웃으면서 받아주긴 했지만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조금 대충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주다 보니 기가 빨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카페는 2층이었습니다. 그녀는 또 계산할 때가 되니 뒤로 슬쩍 물러서서 제가 계산했고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아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뭔가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산도 다 제가 하고 그녀는 본인 얘기만 쏟아내고 또한 친구 구한다고 카톡 남긴 말에 써놔서 연락한 거야. 이런 대화를 하고 날 이성으로 생각했다고? 크크. 이런 말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건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이걸 제 탓을 하다니 이때는 제가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은 개념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고 마치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범죄자가 된 기분, 약간의 수치심까지 들었습니다. 서글퍼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1층으로 내려왔고 그녀는 제 뒤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단 한 3개가 남았는데 갑자기 으악. 그녀가 발을 헛디더는지 바로 앞으로 자빠졌습니다. 가방에 있는 화장품들이 굴러 떨어지고 핸드폰이 바닥에 퍽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는지 그대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라면 그녀를 일으켜주고 걱정해줘야 하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얘기하자면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걱정보다 묘한 쾌감, 정말 찌질한 생각이란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이고 괜찮아? 이러면서 잡아서 일으켜 세워줬어야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말하기만 했습니다. 그냥 쏟아진 화장품과 핸드폰만 주워주고 그녀를 일부러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아, 아파. 그녀가 겨우 일어났고 충격이 심했는지 대충 인사를 하고 택시를 불러서 갔습니다. 들어가서도 카톡을 하지 않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칠 뒤 연어야, 나 고민 있어. 통화돼? 카톡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연락한 건지 그냥 화가 나서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이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더라도 여사친의 경우에는 고민 등등을 계속 들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의 쓸데없는 감정 소모도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원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에너지를 아껴뒀다가 최대한으로 공감하고 자상하게 하고 따뜻한 제 마음을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인연이 얼른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